열어놨을 뿐이야. 아유,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인물이 합류를 하셨는데 141대 1을 뚫고 당당히 국민의힘 대변인이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우리 김성애 대변인님. 아주 긴장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방송 몇 개 봤거든요. 네. 저분 저러다가 되면 나중에 이 프로그램 이런 데 나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든 어디도 마주치게 될 텐데 네. 어떻게 하나 걱정이 좀 됐어요. 사실 마주칠 거를 약간 예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랑 방송할 땐 되게 편안하게 했는데 네. 이분도 오늘 처음이시라서 굉장히 세게 하실 것 같아갖고 네. 지금 많이 쫄아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국민의힘에서 바로 이렇게 실전에 투입할 줄 몰랐는데 오늘 대변인 임명장 받은 거잖아요. 한 12시간 지났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바로 실전 투입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만나실 텐데 가장 꺼려지는 상대가 누굽니까? 꺼려지는 상대는 사실 여기 앞에 계신 김성애 대변인이었다. 왜냐하면 저는 더 라이브 굉장히 잘 챙겨보고 있거든요. 애청자? 네. 이준석 대표께서도 여기 나오셔가지고 네. 치열한 이렇게 배틀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저 자리에 있다면 정말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성애 대변인 좋아합니다. 너무 좋네요. 표정을 감출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좋은 분위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또 출발해봐야죠. 네. 자, 임 대변인이 이제 20대다 보니까 같은 20대인 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과 함께 거론되는 일들이 많고 그 관련해서 또 강하게 비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성민 청와대 비서관 임명 도대체 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선 그분의 어떤 연령이나 성별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능력의 문제겠죠. 그분께서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검증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1급 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어울릴까라는 비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능력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전에 1대 청년 비서관이 어떤 분인지 보면은 이제 김광진 전 의원이거든요. 네네.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의 논란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김광진 의원께서는 이제 19대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 남성 청년들을 위한 어떤 군 전역 이후에 어떤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정책을 내본 적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박성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어떤 실질적으로 정책을 제언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신 국회의원을 못하셔서 제가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혹시 또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압박 면접 이상인데요. 또 저희가 또 처음이니까 또 한번 텃세 좀 불러봤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전 이거는 순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잘 돼도 문재인 대통령 덕이고 안 돼도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고. 네. 그러니까 비서관을 선발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놓고 평가를 해야지 선발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공정성 여부를 다 따지는 것은 저는 여성이고 어리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해서요. 네. 의견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김성애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려서 여성이라서 공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자리에 만약에 어떤 중장년층의 남성이 있었어도 그분께서 어떤 경력이 없었다면 저희는 똑같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거를 어떤 성별 문제라든지 나이 문제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생각입니다. 경력이나 경험 문제다. 네네. 알겠습니다. 김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토론 배틀 통해서 이렇게 임승호 대변인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변인을 뽑는 방식에서 토론 배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압박 면접할 때 제가 봤는데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정치적 커리어를 잘 쌓아서 나중에 이준석 대표처럼 당대표가 되고 싶다. 그런 정치적 포부를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리는 여러 가지 그림 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종편 방송 등에 나가서 치열하게 다투고 인지도를 높이고 해서 그런 정치인들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종편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패널로서는 훌륭한 선발 방식인데 대변인이라는 것은 당의 생각을 읽고 당대표의 생각을 읽고 그 생각을 잘 말하는 직업이라서 토론과 좀 다른 영역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엔 좀 약간 급하게 뽑아서 특히나 예선에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좀 과거에 논란이 될 만한 발언한 분들도 계셨고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짧게 정리를 하면은 당 대변인은 이렇게 배틀로 뽑는 게 아니라 나처럼 대표가 그냥 콕 찍어서 되는 게 맞다. 그렇죠. 대표님의 낙점으로 되는 것이 좋겠다. 보통은 대변인은 당대표가 임명을 하는 겁니까? 최강욱 대표님께서 저를 직접 임명하셨는데 저희는 좀 과거가 있는 게 제가 열린민주당 이
후보로 10번으로 출마를 했을 때 네. 후보들끼리 모여서 누가 대변인을 할지 논의를 해서 제가 선발이 됐고 선거 기간 큰 문제가 없어서 당대표로 최강욱 대표가 되신 다음에 그냥 당신이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네. 자리를 이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지명받는 것과 토론을 통해서 되는 것, 뭐가 더 훌륭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어떤 방식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열린민주당을 비롯해서 다른 정당에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 토론 능력이라도 제발 검증을 좀 해라. 왜냐하면 토론 능력이라는 게 사실 어떤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논평적인 측면에서도 상대방의 논평을 보고 어떤 부분을 바로 지적할 수 있고 또 언론인들에게 그걸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니어에서 제작진들이 오 했어요. 뭐 진짠가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대변인단을 선발해왔던 방식이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의 방식을 한번 부러워하지 마시고 차용해봐라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괜찮습니까? 넘어갈까요? 아, 예, 그럼요. 예. 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예. 새겨 듣겠습니다. 이 발언,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시죠! 와, 3천만 원. 와, 1조 2,325. 아하, 이거 본인 돈 아니라고 막 쓰시네. 네. 자, 그러면 먼저 김성애 대변인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3천만 원. 이낙연 대표가 이 대선 공약 중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군 제대한 장병에게 3천만 원씩의 목돈을 마련해 주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군대를 갔다 온 것이 어쨌거나 보상을 받아야 될 측면이 있는데 이게 월급 뭐 이런저런 논의가 있지만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경제적으로 3천만 원 보상해서 청년이 어떤 자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얘기를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 이번에 대선 주자로 출마하신 윤희숙은 경제통이시죠. 이분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 한번 추진해보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책은 이런 식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유승민 의원의 발언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논의 혹은 여가부를 재고해보자는 논의, 평가해보자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유승민 의원이 이준석계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조차도 폐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폐지 얘기까지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폐지를 하면서 그 돈을 남성들에게 주자? 이거는 남녀의 편을 가르는 것이고 혐오 발언이다라고 생각해서 정치인으로서 대선 주자로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임 대변인님, 1조 2,325억 원. 어떤 의미입니까? 2021년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는 뭐 유승민 의원이 이런 발언을 꺼낸 그 취지를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한창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논의의 배경에는 결국에는 1조 2천억에 가까운 예산이 여성가족부에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가부 예산이군요. 지금 네네. 사실. 그래서 여가부가 과연 20년 동안 이제 특임부처로 신설된 이후에 20년 동안 제대로 평가를 받았는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이 여가부의 예산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도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남성분들도 일부에서는 또 반발도 하고 있고. 뭔가 이제 한쪽을 버리고 가는 이 정치 행보는 정치인으로서는 좀 슬기롭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당 내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마치 어떤 찬반의 극단적인 대립이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이준석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20년 동안의 어떤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보자는 차원의 그런 발언이었고 지금 윤희숙 의원이나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현행 여성가족부의 제도를 유지하자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부처 명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조직의 이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폐지한 이후에 대안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워딩도 분명히 하셨어요. 하지만 네. 그런 무조건 찬반의 어떤 입장만 지금 언론에서 보이다 보니까 극단적인 대립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내 조정이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약 같은 경우에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을 한번 걸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이 경선용이죠. 당내 경선용입니다. 이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예선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등장으로 어쨌거나 20, 30대 남성들 뭐 3만 명 넘게 지금 입당도 하고 있고 네.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 표를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20, 30대 남성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여성을 혐오하는 정치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가부 폐지다. 특히나 대통령 후보 정도 되면 내가 생각하는 정부는 이런 구상이고 그래서 각각 부처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여가부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대놓고 그냥 여가부 폐지하겠다와 그 돈을 남성을 주겠다를 같이 내밀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경선용 발언으로 좀 급하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방금 대변인이 하신 말씀 다 좋습니다. 저런 식의 정상적인 논의를 거쳐서 여가부의 역할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지를 한다는 점이라면 토론에 응하겠지만 일단 폐지하고 그 돈 남자들을 주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 과연 20, 30대 남성들이 동의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지금은 약간 좀 거리를 두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대선 후보자가 폐지 공약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경선 때부터 의심을 받았던 뭔가 특정 후보 밀어주기 아니냐 뭐 이런 또 의심도 나오는 것 같아요. 헛웃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네네네. 이준석 대표께서도 계속 오늘 말씀하시는 걸 봐도 여가부를 폐지해야 되니까 이 공약에 따르라라고 절대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짚어야 될 부분은 이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사실 여가부 폐지 논의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여가부의 기본적인 어떤 존재 의의를 봐야 될 텐데 김성애 대변인께서는 여가부의 존재 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권 신장. 여권 신장이죠.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언제냐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오거돈 시장께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후에 여가부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여권 신장, 여권 보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지금 여가부에서 저희가 무슨 분열의 정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에는 조금 자격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해경이 잘못하니까 해경을 폐지하자는 정도의 솔루션 가지고는 이 문제를 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잖아요. 그러니까 패널로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가부 폐지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당대표라고 하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이 국민의힘에도 여성가족부 전담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이 전문위원을 불러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고 다른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자기 입장을 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짧게 하나만. 그럼 여가부를 좀 개선해 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셧다운제 같은 거 만들어서 자기들 월권을 항하고 이런 다음에 네.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처든 계속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또 고쳐 나가야 되는. 그럼요. 문제로 따지면 고용노동부 이런 부서들도 있는데. 아주 의미 있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괜찮았죠? 너무 좋았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